트럼프와 실무 협상, 정상회담 아니라 그랬어요. 이재명 미국 영빈관 대신에 다른 숙소 간다. 요게 이제 정상회담 취소 기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기사들이 한 열 몇 곳에 나왔었는데 그냥 바로 다 기사들이 삭제가 됐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캡처해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재명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가운데 이제 예정이죠. 이제 오늘 갔으니까 일본에서 이재명이 방미 기간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 대신에 다른 숙소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이 기사들이 열 몇 개 기사들이 다 삭제가 돼버렸다고. 그런 다음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뉴스앤포스트 취재 결과 이재명과 회담 취소를 위한 전략적 근거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 문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진 뒤에 몇 시간 뒤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있다가 예정이 없던 미국행으로 그냥 급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보실장, 오늘은 비서실장까지 미국을 급파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퍼즐을 맞춰보면 지금까지도 이재명이가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왜 정상회담이라고 쓰지 대자라 그러냐? 오피셜한 식사?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정상회담도 아니고 식사 대접도 못 받고 당연히 이재명이는 대통령실에서도 시인했잖아요. 강유정이가. 이 정상회담이 아니야. 그래놓고 지금까지는 기사에 계속 정상회담 그러는데 공식 실무회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인정 안 하지만 이재명이가 정상인데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정상이 정상회담을 조율하러 가냐? 실무단 단장으로?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지네들도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정상회담, 미국 트럼프가 초청을 해서 레드카펫을 깔고 총을 빵빵 쏘면서 기본적인 정상관의 의전조차도 없을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강유정이가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리고 오피셜한 식사. 간단하게 티타임 정도야.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전에는 무슨 골프를 치고 사전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거제도를 휴가 갔다 그랬는데 내가 휴가 거제도로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를 되지만 거기 조선업이 있잖아. 대한민국 최대. 조선업, 블루오션, 한화. 미국이 갖다 바치려고 사전 답사라는 게 아니냐. 나중에 물론 다 드러나겠지만. 자, 아무튼 이재명이가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시바하고 이제 굉장히 공모를 하죠. 어떻게 하면 이제 트럼프를 압박할까? 고지를 하면서 가는데 기사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이가 실무회담이든 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초청받았다며 G7 이후로 또 이 새끼 사기치는 거예요. 미국 영빈관 즉 블레어 하우스에 묵는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럼 이놈은 어디서 묵어야 돼? 너네들 외교부 조현 장관이 급파를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대통령 경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호텔을 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영빈관에 묵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백악관 모텔에 묵는 거냐 아니면 영빈관 모텔에 묵는 거냐 이런 쇼츠들이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기사가 없어요. 얘가 어디서 묵는다라는 걸 이렇게 봐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하고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박 3일 코스라고 보면 되는데 왔다 갔다 2일 빠지면 어디서 묵는다라는 게 안 나온다니까?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난리가 났잖아. 이재명이가 지금 미국 영빈관 방이 개수가 113개인데 여기서 지금 묵을 수가 없다. 영빈관 블레이어하우스가 아닌 다른 숙소에 머무는 곳으로 파악됐다. 그러고 이 기사가 싹 다 삭제가 되고 이렇게 이재명과 회담을 취소하겠다라는 정책 브리핑 문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 다음에 조현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부터 비서실장까지 다 지금 급파가 돼 있는데 국민의 관심사가 이재명이가 어디서 자빠져 자느냐 이거잖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문짝에다 썸네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딴 데서 모텔에서 호텔에서 잘 바에는 전용기에서 자빠져 자는 게 아니냐. 전용기가 제일 안전하잖아. 이 새끼 전용기에 자빠져 잘 수도 있어. 어디서 숙박을 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니 이래갖고 무슨 워싱턴에 어디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는다든지 물론 경호상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블레어 하우스 트럼프가 초청을 했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새끼가 블레어 하우스에 잠을 처자지 못하는 돈을 천조로 갖다 때려 박으면서도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는. 그럼 보면은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이 블레어 하우스 방이
113개인데 만약에 얘네들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면 113개 방 중에 의전은 있다 합니까? 미리 다. 그거 기본이잖아. 아마 이놈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최초가 잠시 후에 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새끼는. 어쨌든 영빈관의 블레어하우스에 묵지 못하는 것도 최초고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러냐 이런 뭐 블레어하우스에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거기에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특사들이 뭐 파견돼 갖고 그 사람들이 많이 묵고 있고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실무단들이 묵고 있어서 방이 없다? 이거 얼마나 골 때리는 이건 북한 인민들도 안 믿을 텐데 113개 중에 방이 없는 이유를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그럼 트럼프가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국인 이재명이라는 놈을 갖다가 초청을 해갖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방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외교부 장관이든 관세 협상단이든 특사든 실무 방문자들도요. 최소 2박은 제공하는 게 미 영빈관의 관례입니다. 이재명은 잠도 못 자 여기서 어디 지금 비행기에 처박혀 아마 내가 봤을 때 경호 문제라든지 이래서 호텔보다도 이 새끼 아마 전용기에서 자빠져 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요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갖고 거기서 잠도 처자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해서 잠자리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야. 또 최초가 있어요. 이재명만이 누릴 수 있는 공돌이 출신의 초특급 대우. 보십시오. 착륙공항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착륙공항입니다. 정상 외교에서 도착공항은 단순 경로가 아니라 의전의 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역대 한국 대통령은 모두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앤드루스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외국의 정상급 인사를 맡는 공항입니다. 여기 착륙하면 최소한 정상급 의전은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덜레스 국제공항이나 레이건 공항은 일반적인 국제선 항공편 이용하는 민간 공항입니다. 이곳에 도착한다면 단순 여행객 입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번 방문에서 국빈 대접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워싱턴 덜레스 공항을 통한 입국 후 백악관으로 향한 대통령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이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국빈 방문이 될지 형식적인 방문에 그칠지 어디에 내리느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봤죠? 달레스 공항에 착륙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얘는 그냥 관광객 취급당하는 거예요. 예. 비자나 나오면 다행이게. 응? 아니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니까요. 안보 문제도 이게 지금 대통령 경호 문제도 있을 거야. 뒤지든지 말든지 내하자. 일반 항공 그 여객기도 왔다가 거기도 내려. 뭐 하는 겁니까? 최초가 한두 개냐고. 이거 MBC에서 쇼츠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일반 유튜버들이 만든 게 아니라 MBC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새끼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라니까. 이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 이 정도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예? 지금 이 정도인데도 이재명이를 갖다 빨아제끼는 놈이 있냐? 정상회담이라며. 근데 왜 영빈관에 못 묵냐? 방이 113개나 있어. 다른 나라 특사나 우크라이나 특사나 관세협상단보다도 정상회담이 그 밑에냐? 너네들은 여지까지 뭐 했냐? 정상회담 한다고 막 해놓고 그러면 그동안에 의전 문제라든지 조율 안 했냐? 너네 맨날 조율 그리잖아. 조율 정부잖아. 지금도 뭐만 터지면 조율하고 있다. 결과가 뭐가 있냐? 잠잘 데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온다니까요. 어디서 잠을 쳐자는지.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 지금 묵는다. 만약에 묵게 됐다. 이번에 조연이 가갖고 아이고 우리가 돈 좀 더 드릴 테니까 1박만 묵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재명 씨. 안 돼, 새끼야. 조율이 안 됐다라는 거야. 그 백악관에 하루 묵는 것도 조율이 안 돼갖고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기사에. 나왔다면 여러분 대서특필했겠지. 나 가짜뉴스라고 또 쳐죽이겠지. 그거 음모론자라고 JTBC가 또 제일 먼저 나를 방송에서 깠겠지. G7에서 나 까듯이. 또 까봐, 이 새끼들아. 자, 지금 이 새끼가 일본 가갖고 뭐라고 자빠졌느냐. 이거 보세요. 일본 언론이 미국보다 일본 먼저 온 이재명은 내가 세상 천지 처음 보겠다.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미국에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새끼가 갔다가 오면서 들려도 되잖아.
이 새끼가 이것도 최초야. 이런 미친 대통령은 처음 보겠다잖아.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먼저 들였다 가는 새끼는 처음 본대잖아. 물론 이 새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이가 폐기시킨 위안부 그런 합의를 갖다 재단을 다시 신설하겠다. 강제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 즉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대신 보상해 주겠다라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동안 히로뽕 처먹인 애들, 이 미친 죽창, 반일 개돼지들에게 이거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놈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담배값 갖다 지랄하고 위안부 갖다 지랄했던 놈이 위안부 뭐라 그랬어요? 시장 시절 때 강간범과 마음대로 합의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근데 지가 얘기했던 거 다 하고 자빠졌지. 지 하나 살려고. 거기에다가 담배값도 무슨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이 지랄하고 있죠. 담배값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지랄했습니까, 이 새끼? 이 새끼는 지가 뱉은 말을 기억을 못하는 거지. 이러니까 이놈을 그냥 두겠냐고요. 지지율이 왕창 이제 빠지는 거지. 뒤져봐라. 나는 장담하는데 이재명이가 탄핵 구속 절대 안 됩니다. 길바닥에서 맞아 죽을 거예요. 빠르로 대갈통이 깨지든지 오장육부가 찢기든지 아마 동기가 일어나가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길바닥에서. 한일 17년 만에 공동합의문 한미 정상회담 마중물이 되길. 너네들이 여지까지 죽창가라 얼마나 불렀냐 이 새끼들아. 반미하고 반일 걔네들 사육을 얼마나 시켜놓고 이제 와갖고 이지랄을 해요. 내놓을 카드가 없잖아.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가장 큰 게 지금 대북송금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안 된다. 트럼프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으로도 안 먹히고 이 딜 부분에 대해 상대가 안 된다. 이거는 이재명은 정책이라는 게 나라 돈으로 돈 뿌려갖고 권력 유지하고 뒤에서는 무슨 업자들, 사채업자들이나 깡패 새끼들이나 부동산 업자들 이런 새끼들하고 투기해서 뒷돈 챙기는 사기 짓거리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치 대한민국을 갖다가 백현동 대장동에서 헤쳐먹었듯이 태양광으로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AI로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코스피로 헤쳐먹으려고 그러고 이질을 하고 있잖아. 세금 막 올리고 자영업자들 때려잡고 알바들 때려잡고 기업들 중소기업 다 때려잡고 정작 산재 사고가 가장 덜 나는 그 포항제철 포스콘 쪽에 상을 못 줄 망정 거기를 때려잡고 있고 이번에 코레일 너네들 정부 산하잖아. 코레일이 국토부 산하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논리로 기업 오너들을 때려잡고 영업 정지를 시킬 거면 이재명 정부도 영업 정지가 돼야 되고 너는 사의를 표명해야 돼. 청청래도 마찬가지지.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정상적인 국민들이 그냥 좋다고만 하겠습니까? 자, 이래서 지금 보면요. 이재명이가 친중 반미를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대표적인 국가다. 브라질 룰라하고 대한민국의 이재명만 끈떨어진 시진핑 불알 두 쪽 잡고 흔들고 자빠졌고 끈떨어진 이시바 불알 두 쪽 덜렁덜렁 냄새 맡고 앉아있고 똥구멍 주름 새고 앉아있고 자 그래도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책은 이재명이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뭐 국민 정문이 이지랄하면서 베네수엘라도 그러거든. 그리고 한꺼풀 까보면은 완전히 공산주의 정책 그대로 하고 있고 토지 국유화 땅 뺏어갖고 나라 땅으로 만들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지금 체포하려고 미국 군함이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두로 쳐잡겠다라는 거야. 이재명이도 미국 실정법을 어겼잖아. 미 재무부에 지금 고발이 돼 있잖아요. 하원에 고발장 다 돌려있고.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트럼프 1기 때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유엔과 미국 실정법에 걸려있는 이재명을 사람으로 보겠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700억 정도의 보상금을 올리면서 체포 현상금을 올려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접 지금 미국이 나섰어요. 이 마두로 잡으려고. 베네수엘라 지금 군함들이 둘러싸고 체포하겠다고. 조만간 이재명이도 아니지. 대한민국에 원래 군함들이 돌아다니니까 아니지. 전 세계 최강 군사력을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사단이 대한민국에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실정법을 어긴 이재명을 체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한미 동맹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국사발을 내는 건 좀 그런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체포까지는 체포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잡아갖고 특검에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됐을 땐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관세라든지 농수산물 개방에 대해서 당연히 정청래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해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이재명이가 어쩔 수 없이 국민들 손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만세를 부른다? 그러면 직접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트럼프 전략으로 국민들 손으로 이재명이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전략을 짜고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